안녕하세요.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저녁 9시 17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외출을 자제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다니실 때는 꼭 마스크 끼고 다니시면서 몸살 감기 안 들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교재 20페이지 지난주에 했는데요.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중간에 하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지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채무자의 후순위 채권자라든가 타 공유자의 채권자, 점유 임차인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실전반에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6개월 과정 있는 실전반에서 다루는 아주 깊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이 유튜브 우리 교재로 하는 방송에서는 다루기가 상당히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 실전반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밴드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치고요.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의 표지입니다. 이게 보이면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달에 2월 18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지분경매와 또 이러한 채권 양수도 기술과 같이 이게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 표지예요. 매일경제신문사하고 같이 만들어낸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표지입니다. 이 일일 특강을 듣게 되시면요. 경매에서 경공매 공부를 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고 답답하고 또 낙찰조차 어려워가지고 경매에 포기하려는 분들이 이 일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경매의 비밀, 또 지분경매에서의 틈새 시장, 지분경매의 지분경매, 또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는요, 소송과 또 이 협상이 두 양대 핵심 키포인트, 두 기둥입니다.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라면요, 경매, 부동산 경공매에서 이 지분경매를 배워서 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우리 강연을 듣게 되면요, 바로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내가 왜 낼 수 없는지 아시게 됩니다. 왜 입찰에 들어가면 나는 낙찰이 되지 않고 항상 2등, 3등으로 입찰조차 되지 않는지 아시게 되고요. 이 지분경매를 풀어가는 비밀, 프로세스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또 나홀로 소송과 협상법을 알고 경매 투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깊은 내용까지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일 특강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해가지고 이렇게 일일 강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이 옆에도 있고 뒤에도 더 있는데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일일 특강이 있습니다.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의 이 전화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 비용이 5만 원입니다.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 배울 수 있는 이 공유지문에서의 이해관계인 되는 법이라든가 또 100% 매수 전략, 또 양수도 기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분경매에서 아주 깊은 내용까지 지분경매 플러스 선순위 임차인에 관련된 해결 방법이라든가 물건 탐색 방법들을 일일 특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매주 수요일 날 수시로 등록 가능한 이 실전반 과정 한번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가정이 3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가정은 200만 원입니다. 같은 거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요. 매주 수요일 날 볼 수 있는데,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장소는 같은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이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양수도 하는 거래 방식, 100% 매수 전략, 질권 투자,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이러한 지분 경매에서의 두 가지 큰 기둥, 핵심 포인트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교재 2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법정 상속은 민법 1000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1순위로 상속을 받는 상속자는요. 이 피상속인이 피망이라 그래서 망자라 그랬습니다. 피상속인이 망자예요. 그럼 상속인이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다. 이렇게 1순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비속은 자녀, 나의 아들, 딸이라든가 배우자까지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산 상속의 비율에 대해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자보다 50%를 더 가산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장남을 1이라 할 때 배우자는 1.5예요. 그러면 1 플러스 1.5는 2.5죠. 이거를 최대 공약수 5로 나누면 2.5를 5로 나눌 때 5, 25니까 5가 나오는 거죠. 위에서 또 2를 갖다가 공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5로 나누게 되면 5, 2, 10이 되죠. 또 5, 3, 15가 되니까 요 분자의 3, 분모에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장남과 배우자 경우에 자 보세요. 1 플러스 1.5는 2.5가 되죠. 이거를 나누기 5로 했을 때 최대 공약수가 5인데 요 공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5, 5, 25 해가지고 5가 되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 자, 분모.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요 부분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 또 여기 보세요. 1 플러스, 이게 글자가 안 나오네요. 자, 분자 있는 데가 1하고 1.5잖아요. 그러면은 5분의 1이 되니까 그 1이 10으로 생각하세요. 10으로. 10 나누기 5는 2가 되죠. 그래서 5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부분 15 나누기 5로 하게 되면요. 3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장남이 1, 배우자가 1.5, 두 사람이 원래는 1, 2잖아요. 1순위가 장남하고 배우자가 있을 때 장녀가 장남, 장녀, 배우자 두 번째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1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순서대로 안 하면 안 나오네요. 1 플러스 1 플러스 1.5가 되면요. 1.5는 자, 이 부분 잠깐 보세요.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잘 안 나와서. 그러면 3.5가 되니까 35라고 합시다. 1 플러스 1 플러스 1.5는 3.5잖아요. 더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최대 공약수가 5라고 했어요. 5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 점을 딱 지워버리고요.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되죠? 7이 되잖아요. 5, 7이 35. 그래서 이 분모가 여기 7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제가 지난주에 하다가 말아서 정확하게
분모가 7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1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1이 0이라고 하세요. 나누기 5로 또 해보세요. 5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 옆에도 똑같이 7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15는 어떻게 되죠? 15라고 하시고 나누기 5 하게 되면 자 3이 되죠. 그럼 결국은 여기 보세요.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7분의 7이 되는 겁니다. 7분의 7은 1이 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부분, 장남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이 1, 배우자가 1인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권자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가 1.5가 되는 겁니다. 장남이 1이 되고 그래서 5분의 2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전부가 얼마죠? 5.5잖아요. 5.5는 55 나누기 5 해보세요. 55 나누기 5 하면 1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나눠가지고 더했을 때 합이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요, 왜 우리가 이 지분에서 두 사람이 있을 때는 5분의 2, 5분의 3이 되고 세 사람이 있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세 사람일 경우에 7이 되고 또 이렇게 상속인이 5명이 되면 11이 나오는지 오늘 정확하게 이제 배우셨습니다. 공통 분모 5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써 있죠. 책에 보시면은 책 바로 21페이지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직계 비속이란 거는 아래쪽으로 가는 혈족을 말하는데 또 배우자라든가 아래쪽이니까 내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은 위쪽이니까요. 증조부, 부모님, 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공유지분의 상속에 의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시게 돼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이 상속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상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사망자입니다. 피상속자죠. 망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속인들을 찾아가지고요. 이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지분에서 상속인이 나오는 물건, 이런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자가 나오는 물건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바로 지분경매에서의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 아주 실전반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물건인데요. 바로 이런 상속 지분 비율을 알게 되면, 상속 지분 비율을 아시게 되면, 이런 망자와의 관계, 또 상속인들의 주소지, 상속인들의 이런 옛날에 말하면 호적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법원에 재판부에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명령을 받아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요. 그 보정명령을 통해가지고, 관계 서류들을, 열람받아. 어디서 받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얘기한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죠. 거기 가시게 되면요. 전부 띄워줍니다. 6가지 서류를 갖다 띄워가지고 판사님한테 이제 갖다 주게 되는데요. 이 서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속자들을 찾는 이 방법.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그 물건에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물건들을 접근하셔야지 바로 단독 입찰로 돼요. 단독 입찰이 사실 제일 돈 많이 버는 물건이거든요. 보통 우리 실전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요, 30에서 40%, 50%,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물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22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여기 등기부등본 각구, 소유권이 있는 것이 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각구 을구가 있는데 보통 성의 각구 또 돌림자를 쓰게 되면 다 그 식구